여러분 불법 사채라 아마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법 사채라는 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돈 빌릴 데가 없는데. 기존에 어떤 금융권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로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요. 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가정주부들도 그렇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큰 돈도 아니었는데요. 그게 결국 말입니다. 큰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고요. 네, 여러분 20만 원을 빌렸는데 어느새 400만 원이 됐다.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 중앙일보의 탐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온라인에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많이 찾거든요. 온라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아서 20만 원을 빌렸더니 일주일 후에 40만 원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급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2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후에 40만 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 400만 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예요. 왜냐고요? 20만 원을 빌려서 일주일 후에 40만 원을 갚으려고 하면 또 다른 불법 사채를 써야 됩니다. 또 일주일 후에 40만 원이 80만 원이 되면 또 다른 불법 사채를 써야 되고요. 결국은 사채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채의 함정에. 그래서 그 충격이 점점 커져서 4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이율을 따지면요. 5214%예요. 5214%. 엄청나죠? 우리 법에서는요. 법정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0%거든요. 20%. 그런데 5214%를 낸다면 과연 국민의 삶이 괜찮을까요? 전 그런 걸 보면서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2019년 기준이에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실제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봤더니 말입니다. 12.6%가 미등록 사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12.6%가요.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엄청나죠? 이 중에서 미등록 사채를 이용해 본 경험자는 또 5.4%. 이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해 보면요. 여러분 219만 명이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219만 명이요. 219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가정주부나 심지어 말입니다. 학생들까지도 불법 사채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는요. 불법 사채를 쓰는 친구들 중에 이게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불법 사채를 그렇게 쓴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미등록 사채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 모수를 가지고 추정치를 해보면 2017년에 25조 2천억 원이에요. 2018년에는 29조 5천억 원이고 2019년에는 31조 8천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 219만 명이라는 국민이 이 사채에 쉽게 말하면 걸려든다는 거잖아요. 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사채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진짜 험악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돈 안 갚으면 애들을 섬에 팔 수 있다. 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나체 사진 보내면 기한을 늦춰주겠다. 예, 신고해도 대포폰 대포 통장 못 잡는다. 네, 입금한 돈 안 쓰면 직장에 폭로하겠다.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물론 모든 사채업자들이 이렇지는 않을 거지만 이게 법정으로 법정 금리를 받는 등록한 사채업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등록한 사채업자들은 최대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20%. 이런 사채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미등록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게 최저라는 게 없어요. 사실 20%라는 숫자는요. 카드론 쓰잖아요, 여러분. 카드론 쓰면요. 카드론의 이자가 엄청납니다. 카드론의 이자가 많을 때는요. 이게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말입니다. 이게 사채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카드론도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떻게 생각하면 환장할 노릇이죠. 돈을 빌릴 때는 없고 빌리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으니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런 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돈 안 갚으면 애들을 섬에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요. 이런 문제는 좀 안 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국가가 할 일이죠.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사실 법정 최고금리도 무조건 낮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번 낮춰졌거든요. 2번. 2018년 2월에 27.9%가 이게 3.9%를 낮췄죠. 24%가 됐다가요. 2021년 7월에 다시 4%를 낮춰서 20%가 됐습니다. 뭐 이자를 낮춘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자가 낮추면요. 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대출 조건이 까다로우면요. 돈을 못 빌려요. 돈을 못 빌리면 결국 불법 사채, 미등록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확연하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만 커진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 반드시 깐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